안녕하세요. 영어를 재밌게 전달하고자 노력하고 있는 청라 킹네이든 원장입니다. 어려운 수능 수준의 문장을 쉽게 해석하는 학생들은 이 영상을 보실 필요가 없습니다. 이 영상은 아무리 해도 영어 해석 실력이 늘지 않는 학생들, 그리고 이제 막 영어 공부를 시작한 학생들을 위한 영상입니다. 혹시 우리 아이 영어 해석이 이상해서 고민이신가요? 꽤 오랫동안 영어 학원에 보냈고 영어로 된 책도 꽤 읽었는데 해석이 이상하고 뭔가 비슷하게는 하는 것 같은데 정확성이 나오지 않고 있나요? 그렇다면 이 영상을 끝까지 봐주세요. 이 학생들은 현재 상태에서는 뭔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것을 해결하지 않고 자꾸만 상위 레벨 학생들이 하는 방법을 무작정 따라가고 있기 때문에 효과가 잘 나지 않는 것입니다. 영어 학습 기본기가 부족한데 이를 해결하지 않고 맞지도 않고 효과적이도 않은 방법을 하고 있는 거죠. 이런 어려움을 가진 친구들에게 필요한 기본기를 채우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영어 학습법이 있어서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그것은 한글로 영어 학습법입니다. 한글로 영어 학습법은 영어 학습의 기본기를 빠르게 채워주는 학습법입니다. 이미 기본기가 어느 정도 있는 학생은 일주일 만에 끝낼 수도 있고요. 기본기가 안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한 달 정도면 영어 학습을 위한 씨앗이 되는 기본기를 장착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영어 실력이 향상되는 속도가 2배 이상 늘어납니다. 제가 영어 학원을 운영하면서 많은 학생들을 만나봤는데요. 어떤 학생들은 빠르게 성장하는데 아무리 노력해도 해석 실력이 늘지 않는 학생들이 있었습니다. 왜 영어 해석이 어려울까요? 이 학생들은 왜 이렇게 힘들어하는 걸까요? 이 학생들은 이런 문제점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첫째, 단어를 찾다가 시간을 다 써버린다. 둘째, 단어 뜻이 너무 많아서 어떤 뜻을 골라야 할지 힘들어한다. 셋째, 문장 구조, 주어, 동사, 목적어, 보어, 수식어 이런 것을 파악하는 것을 어려워합니다. 넷째, 각 문장 성분별 해석 방법을 모르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 때문에 공부를 해도 해석 실력이 잘 늘지 않습니다. 학생들은 이 4가지 문제를 한꺼번에 해결해야 되는데요. 이게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첫 번째와 두 번째가 모든 것을 망쳐버립니다. 단어를 찾느라고 정신이 없고 단어를 찾고 보니 뜻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단어의 뜻을 써야 여기에 맞는지 알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찾아진 단어들 뜻을 얼기설기 엮어서 해석을 합니다. 이 과정에서 문장 구조를 파악하거나 문장 성분을 파악해서 적합한 해석을 넣는 것은 거의 신경 쓰지 못하는 경우죠. 잘하는 친구들은 잘합니다. 그러나 기본기가 부족한 친구들은 이런 게 잘 안 되는 겁니다. 해석이 안정되려면 표준적인 해석법이 필요합니다. 어떤 문장이 나오더라도 표준적인 과정과 해석법을 적용하면 정확하게 해석이 돼야 됩니다. 문장 구조를 파악한 능력과 문장 성분별 표준 해석법이 안정돼야 됩니다. 그런데 단어 찾기와 문장에 적합한 해석 선택하기가 이 표준적인 해석법을 익히는 것을 어렵게 만듭니다. 그래서 한글로 영어 학습법이 나왔습니다. 한글로 영어 학습법은 영어 단어를 찾는 과정, 그리고 영어 단어의 뜻을 선택하는 과정을 없애버렸습니다. 학생들이 해결해야 될 문제가 2가지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학생들은 문장 구조를 파악하는 것, 즉 문장 성분을 정리하고 문장 성분에 맞춰서 정확한 표준 해석을 적용하는 방법, 여기에만 집중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정말 아이들이 좋아했습니다. 영어를 싫어했던 아이들, 몇 년 동안 영어가 잘 늘지 않았던 아이들이 영어에 마음을 열고 편하게 다가가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영어 공부가 아니라 한국어 공부 같으니까요. 그리고 한국어는 우리한테 익숙하다고 생각하니까요. 마음가짐이 정말 중요합니다. 이 과정은 적으면 한 2주, 오래 걸려도 한 달 정도면 끝낼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한글로 영어 해석을 연습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마라톤 선수들도 42.195km를 매번 뛰는 것은 아닙니다. 부족한 부분을 집중적으로 훈련해서 실제 경기에서 실력을 발휘하는 것이죠. 한글로 영어 해석 학습법은 약점 보강 훈련이고 해석의 길을 닦는 과정입니다. 이 과정 잠깐 끝내고 나서 영어 해석으로 넘어가면 됩니다. 자, 한글로 영어 해석 학습법 이렇게 연습하면 됩니다. 먼저 영어 어순으로 한글로 쓰여진 다양한 패턴의 문장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 단계에서 문장 구조를 분석합니다. 즉, 주어, 동사, 목적어, 보어, 수식어를 찾아내는 것이죠.
두 번째 단계에서는 분석된 문장 구조에 맞는 표준 해석을 쓰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문장 형식별 표준 해석을 연습할 수 있겠죠. 세 번째 단계에서는 이 표준 해석을 적용해서 직독직해를 해봅니다. 직독직해에서 해석이 잘 되면 1회 연습이 끝나고 다음 문장으로 넘어가면 됩니다. 예제를 하나 보면서 설명드릴게요. 주어진 문장은 그녀, 주었다, 나, 책입니다. 문장 성분을 구분해 보겠습니다. 그녀는 주어, 주었다는 동사, 나는 목적어, 책도 목적어입니다. 영어의 문장 성분은 어떻게 구분하는 걸까요? 영어는 단어의 위치가 문장 속에서의 역할을 결정합니다. 그래서 어순을 보고 문장 성분을 구분하는 것입니다. 문장 성분 구분 방법은 가이드를 참고하시면 쉽게 따라하실 수 있습니다. 이 문장은 사형식 문장입니다. 그래서 주어는 동사한다, 목적어에게 목적어를 이렇게 해석하면 됩니다. 이것은 문장 성분별로 우리말에 토시말을 붙여주면 되는 간단한 과정입니다. 즉, 주어 뒤에는 우리말 조사 은는 이가를 붙입니다. 동사는 다, 니 이렇게 끝나고요. 목적어는 을을 또는 에게를 붙이면 됩니다. 보어는 보어로, 보어하게, 보어 상태로, 보어하는 것을, 보어하도록과 같이 해석됩니다. 사실은 더 다양하게 해석될 수 있고요. 그래서 아이들이 더 어려워합니다. 수식어 중에서 형용사는 비교적 쉽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니은, 리을, 의를 붙여서 뒤에 명사를 꾸며주면 됩니다. 부사는 굉장히 다양하게 해석될 수 있고 때로는 목적어처럼, 때로는 보어처럼, 때로는 동사 서술어처럼 해석되기도 해서 굉장히 어렵습니다. 하지만 부사가 문장에 추가적 정보를 제공한다는 것을 익히고 나면 해석이 훨씬 쉬워집니다. 세 번째는 표준 해석을 적용해서 직독직해 해석을 합니다. 그녀는 주었다, 나에게 책을 이렇게 해석하면 됩니다. 직독직해 해석을 할 때는 영어 어순을 그대로 지키고 하는 것이 좋습니다. 해석 속도도 빨라지고요. 해석 도중에 헷갈리는 것도 방지할 수 있고요. 영작 연습도 됩니다. 문장이 복잡해지면 덩어리 합치기를 해서 의미 덩어리별로 직독직해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직독직해가 오히려 문장 해석하는 것을 어렵게 만듭니다. 다시 말하면 문장이 길고 어려워질수록 적당한 크기의 의미 덩어리별로 한꺼번에 해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한글로 영어 학습법을 잘 하려면 다음 4가지를 잘 해야 합니다. 첫째, 해석된 단어를 보고 단어의 품사를 즉각적으로 구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둘째, 어떤 품사가 어떤 문장 성분으로 쓰이는지 알아야 합니다. 셋째, 문장 성분의 어순을 알아야 합니다. 넷째, 문장 성분별 표준 해석법을 알아야 합니다. 이것은 다 가이드에 자세히 설명해 놓았습니다. 자, 한글로 영어 학습법을 해보실 마음이 있으신가요? 연습을 하시려면 영어 어순으로 쓴 한글 예문이 필요하시고 정답지 그리고 위 4가지 포인트에 대한 설명 자료 같은 것이 필요할 수 있겠습니다. 구독, 알림 설정, 댓글 다시고 오픈 채팅에 들어오시면 한글로 영어학습 워크북 자료를 무료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위의 학습법을 적용해서 다양한 문장의 패턴을 해석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다음 보겠습니다. 다음 문장은 그 호수, 상태이다, 잔잔한, at 새벽. 자, 동사는 상태이다입니다. 동사 앞에 있는 그 호수는이 주어이고요. 잔잔한, 니은으로 끝났죠. 형용사이고 형용사 보어입니다. at 새벽은 전치사 구인데요. 여기서는 시간 정보를 주는 수식어로 쓰였습니다. 표준 해석을 적용하면요. 주어는 보어 상태이다 이렇게 되고요. 상태이다라고 해석되는 동사는 비동사입니다. 직독직해 형태로 해석을 해보면 그 호수는 잔잔한 상태이다 이렇게 해석이 되고요. 좀 더 자연스러운 한국어로 바꾸면 그 호수는 잔잔하다 새벽에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우리 놔뒀다 그 방 열린 파티 동안에. 동사를 찾아보겠습니다. 동사는 놔뒀다이고요. 놔뒀다 앞에 있는 우리가 주어이고요. 그 방은 목적어입니다. 목적어는 주어와 비교했을 때 같지 않죠. 우리와 그 방은 같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목적어이고요. 열리는 품사로는 형용사이고 보어입니다. 파티 동안은 수식어이고요. 파티 동안은 during the party를 해석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표준 해석을 해보면 주어는 동사한다, 목적어를 보어하게 또는 보어 상태로 이렇게 표준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이 표준 해석을 적용하면 우리는 놔뒀다 그 방을 열린 상태로 파티 동안에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놔뒀다는 그 방을 열린 상태로 두었다는 얘기죠. 열어두었다라는 표현이 되고요. 다음 보겠습니다. 그녀 주었다 그 남자 선물 그의 생일에. 동사를 찾아보겠습니다. 주었다가 동사이고요. 동사 앞에 있는 그녀가 주어입니다. 그 남자와 그녀는 같지 않으니까 그 남자는 목적어이고요. 주었다는 동사를 통해서도 그 남자가 목적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주었다는 누구에게 무엇을 이렇게 목적어가 따라와야 되는 동사이죠. 그래서 그 남자는 목적어, 선물 역시 그 남자와 비교하면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선물도 목적어이고요. 그의 생일에는 시간 정보를 알려주는 수식어입니다. 표준 해석을 적용하면 주어는 동사한다 목적어에게 목적어를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직독직해 해보겠습니다. 그녀는 주었다 그 남자에게 선물을. 그녀는 주었다 그 남자에게 선물을.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자, 참 쉽죠? 다음 가보겠습니다. 그 남자 칠했다 그 집 초록색인 지난 여름. 자, 칠했다가 동사이고요. 칠했다 앞에 있는 그 남자가 주어입니다. 칠했다는 동사 뒤에 있는 그 집은 무엇을 칠했다 이렇게 써야 되기 때문에 그 집은 목적어입니다. 또한 그 남자와 그 집이 다르기 때문에 목적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뒤에 초록색인이라는 형용사는 앞에 있는 그 집을 꾸며주고 있지 않습니다. 이 경우에는 앞에 있는 그 집 명사를 보충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형용사 보어입니다. 지난 여름은 수식어입니다. 자, 그래서 주어는 동사한다 목적어를 보어하게 또는 보어 상태로 라고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그 남자는 칠했다 그 집을 초록색으로 지난 여름에. 초록색으로는 보어 상태로라고 해석된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동일한 구조인데 보어가 보어하게로 해석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예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 남자 칠했다 그 집 하얀 지난 여름. 자, 여기서 보어는 보어하게로 해석이 되는데요. 그 남자 칠했다 그 집을 하얗게 지난 여름에. 이렇게 하얗게는 보어하게로 해석된 걸로 보시면 됩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그 남자 빌려줬다 그녀 약간의 돈 어제. 빌려줬다가 동사이고요. 동사 앞에 있는 그 남자가 주어, 동사 뒤에 있는 그녀는 그 남자와 다르기 때문에 목적어. 약간의 돈과 그녀는 다르죠. 그래서 목적어. 어제는 수식어가 됩니다. 주어는 동사한다 목적어에게 목적어를 라고 해석하면 되고요. 그 남자는 빌려줬다 그녀에게 약간의 돈을 어제. 이렇게 해석되겠습니다. 다음 문장 보겠습니다. 그 남자 수리했다 그 지붕 지난주. 자, 수리했다가 동사이고요. 그 남자가 주어, 그 남자와 그 지붕은 다르기 때문에 목적어, 지난주는 수식어입니다. 주어는 동사한다 목적어를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고요. 우리에게 가장 쉽고 익숙한 문장 구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남자는 수리했다 그 지붕을 지난주에. 이렇게 해석되겠고요. 자, 다음 보겠습니다. 그 느꼈다 행복한 with 그 결과. 자, with 그 결과는 with the result라는 전치사구고요. 여기서는 그 결과에 라는 뜻으로 해석이 되겠습니다. 동사는 느꼈다이고요. 동사 앞에 있는 그가 주어, 행복한이 명사를 꾸며주고 있지 않아서 보어, 그 결과는 그 결과에 행복한 이렇게 행복한을 꾸며주고 있어서 행복한과 통합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주어는 동사한다 보어하게 이렇게 표준 해석이 적용됩니다. 표준 해석을 적용한 해석은 그는 느꼈다 그 결과에 대해 행복하게 이렇게 해석이 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그들 알려주었다 우리 방향 그 호텔로 가는. 이렇게 된 문장입니다. 동사는 알려주었다이고요. 동사 앞에 있는 그들이 주어입니다. 우리는 그들과 달라서 목적어. 자, 방향 우리와 방향은 다르기 때문에 목적어입니다. 그 호텔로 가는은 to the hotel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to the hotel은 방향을 꾸며주는 형용사입니다. 그래서 이 호텔로 가는이 방향을 꾸며서 그 호텔로 가는 방향이라는 명사로 통합되고요. 이 통합된 명사가 두 번째 목적어가 되겠습니다. 표준 해석을 적용하면 주어는 동사한다 목적어에게 목적어를 이렇게 해석되고요. 표준 해석 적용하면 그들은 알려주었다 우리에게 그 호텔로 가는 방향을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우리 생각했다 그 책 재미있는 처음부터는 from the start 라고 되어 있는 전치사 구고요. 수식어입니다. 자, 동사는 생각했다 동사 앞에 있는 우리가 주어이고요. 그 책은
우리와 같지 않죠. 그래서 목적어입니다. 재미있는 이라는 것은 형용사이고요. 앞에 있는 그 책을 보충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제 표준 해석을 하게 되면 주어는 동사한다, 목적어를 보어하게 또는 보어 상태로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데요. 또 한 가지는 보어하다고라고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이 목적어와 보어 사이의 관계만 놓고 보면 목적어가 주어, 보어가 서술어 같이 해석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표준 해석을 적용할 때 첫 번째는 우리는 생각했다, 그 책을 재미있게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 두 번째 방법을 적용한다면 우리는 생각했다, 그 책이 재미있다고 처음부터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습니다. 자, 다음 보겠습니다. 그들 불렀다, 그게 맥스. 자, 불렀다가 동사, 그들이 주어, 그 개는 그들과 다르기 때문에 목적어. 자, 여기서 맥스는 그 개의 이름인 것으로 보여지고요. 이런 경우에 그 개는 맥스와 같기 때문에 보어가 됩니다. 표준 해석을 적용하면 주어는 동사한다, 목적어를 보어로. 자, 명사 보어인 경우에는 보어로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적용하면 그들은 불렀다, 그 개를 맥스로. 자, 여기에서도 맥스로를 맥스라고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불렀다, 그 개를 맥스라고. 이렇게 해도 됩니다. 다음 문장, 선생님 임명했다, 그 학생 반장. 동사는 임명했다이고요. 임명했다의 앞에 있는 선생님이 주어, 그 학생과 선생님은 다르니까 목적어, 반장은 그 학생과 같게 되죠. 그 학생을 반장으로 임명하면 같게 되죠. 그래서 보어가 됩니다. 그래서 표준 해석은 주어는 동사한다, 목적어를 보어로 이렇게 되고요. 이걸 적용해서 해석하면 선생님은 임명했다, 그 학생을 반장으로 라고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자, 영상 재밌게 보셨나요? 자, 혹시 한글로 영어학습법 직접 해보고 싶으신 분 계신가요? 예문도 필요하고 정답지도 필요하고 문장 구조 파악하는 방법, 단어가 어떤 품사로 쓰이는지에 대한 것, 그리고 표준 해석에 관련된 자료 필요하실 텐데요. 요거 한꺼번에 패키지로 만들어서 준비해 놨습니다. 구독, 좋아요, 댓글 남겨주시고 오픈 채팅방에 들어와서 신청해 주시면 자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급하신 분들은 청라 킹네이든 영어로 오셔서 수업에 참가하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